안타까운, 뭐, 내가 또 어제 하루도 또 이런 거 봐가지고, 내가 안타까운 마음에. 요 근래 이런 거를 한 두 개 이상 보게 돼가지고,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자,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가 있어요, 효자. 근데, 어머니 모시고 있으니까 본인 삶이 안 풀려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 팔자의 정인, 인성이 기운이 기신일 때. 편의는 좀 덜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내 어머니인데, 너무 소중하고 정말 감사한 어머니인데, 나한테 귀신이다. 기, 아시죠? 금기할 때, 그, 나쁘다. 사주명리학에서 나쁜 신. 어머니가 나하고 나한테 나쁜 신이다. 근데 나는, 근데 저런 사람이 또 효자가 많아요. 왜? 웃기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자, 내 사주에서 정인이다 보니까 뭡니까? 나한테 아주 좋은, 정말 내가 자식 입장에서 볼 때 엄마가 정말로 성심성의껏 나를 키워줬고 나에게 잘해줬고 뭐 하여튼 가정에서도 정말 모범적으로 말 그대로 스탠다드 엄마잖아요. 스탠다드 마더입니다. 누구나 볼 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정상적인 정말 정상적이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아이고 참 정말 저런 어머니는 상을 여성으로 존경스럽고 엄마는 존경스러운 어머니입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사주에서 자식 사주에서 아들 입장에서 엄마가 귀신일 때 귀신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흉살이에요. 귀신의 흉살. 흉하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주제가 이것도 있고 다른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귀신이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도리어 나한테도 내가 효도를 다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렇게 존경하고 하는데 나는 사주를 몰랐는데 나는 인생이 안 풀리도 결혼도 못하고 사회도 자리도 안 잡히고 여자도 없고 엄마 뒷바라지하고 살고 있어.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남자분들을 한 물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아들의 걸림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있어요. 이 사주들이. 내 주변에도 있어요. 있고 내가 상담하면서도 또 받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이런 게 제가 난감한 겁니다. 근데 저는 말을 해줘요. 너 엄마가 귀신이다. 멀리해라. 가까이 있지 마라. 자주 만나지 마라. 그런데 자주 가요. 사람들이 모시고 살아요. 엄마 일이라 하면 가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가시죠. 그래서 엄마 혼자 오래 살아요. 엄마 혼자 살고 있어. 그런데 엄마 혼자 살고 있는데 아들이 모실 수밖에 없는, 아들이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외동이 아니라서.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형제 구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딸이 있겠지요. 공통적입니다. 그게 웃기죠. 그래서 이게 사주팔자가 정말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절대 외동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안 풀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아들들은 대부분 다 안 풀려요. 답답하죠. 자,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사실 이런 문제를 잘 다루지 않는데 이거 진짜 잘 다뤄야 되거든요. 남자가 팔자가 안 풀리는 케이스가 두 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케이스입니다. 저런 경우 엄마가 건강해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팔자는 이번 생은 그냥 자 탈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육신이 필요합니까? 현재에서만 만나야 돼요. 안 되면 정제라도. 한마디 뭐 해야 됩니까? 재성을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근데 결혼을 못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결혼을 못해요. 항상 결혼을 하거나 뭐 하려 할 때 한듯이 걸려요. 자, 그리고, 자, 남자 사주에 정인격이 있다. 정인을 잘 쓰고 있다. 자,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사회에서. 분명히 공부 많이 했을 거고.
어디 가서 사무 보고 있을 거고, 자격증 많을 거고, 학위 많을 거고, 동작 느릴 거고, 뭐 다 있겠죠? 정인이라는 자체, 인성이라는 자체가 안 풀린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인을 제가 영어로 항상 제가 한데 적어 드릴게요. 영어로. 영어의 인의 대표적인 육친의 특징이 스탑입니다. 막는 거. 그리고 깨는 겁니다. 내 팔자 다 깨놓는 겁니다. 인성이 정인이 딱 들어있으면요. 그 사람 운이 관인이 아닌 다음에 인성만 있잖아요. 남자가. 어머니 딱 물어보 어머니 살아계시나? 모든 일이 스톱되고 모든 일이 다 깨지고 모든 일이 늘어집니다. 근데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효자예요. 왜? 극진히 엄마를 챙기고. 왜? 챙길 방법이 희한하게 그 사람하고 챙길 방법이 없어요. 또 엄마는 그 사람이 기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 전생에 너희들이 부부 아니었나? 전생에 당신들 부부 아니었나? 할 소리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말 갑갑한 사주입니다. 자, 이야기는 두 사람은 해당되는 거죠. 자, 먼저 내가 자식에게 어떤 엄마인지 안다면 빨리 놓아줘야 됩니다. 아니, 탈출시켜줘. 정말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건데, 그래요. 뭐 있으면 전화하고, 뭐 있으면 하고, 뭐 항상 챙기길 바라고, 한 주 연락 안 하고, 한 주 뭐 쓰면 섭섭해하고, 삐지고, 항상 이런 말이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니를 어떻게. 사람 잡는 거죠. 남자 사주에 정인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순종적이 당연히 순종적이 되겠죠. 뜻을 잘 따르려고 하니까.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남자 사주에 정인이 왕성할 경우인데 왜 저렇게 되겠습니까? 남자 관이 없거든요. 관이 있었으면 관이 상승했겠죠. 잘 됐겠죠. 그죠? 관이 없거나 재가 없거나 뻔한 거 아닙니까? 관이 없거나 재가 없거나. 그죠? 아니면 재가 있는데 재를 못 쓰거나 관이 있는데 관을 못 쓰거나 엉망 맞았거나 관이 없거나 대부분 없어요. 둘 중 하나가 없어요. 보세요. 남자가 재관이 있으면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아야죠. 특히 관성이 있으면 사회에서 뭘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낸 게 이유가 그겁니다. 재성이 필요합니다. 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성은 뭡니까? 남자인데 재성은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결혼을 빨리 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탈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왜 편제를 하라는지 압니까? 편제는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편제는 정인의 귀신이에요. 내가 만난 배우자가 나를 엄마의 관계를 끊어내고 탈출시켜주는 제일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편제객을 만나게 되면 이 여자가 이 아내가 나를 이 엄마의 노예로부터 탈출시켜가지고 나를 호동왕대로 만들어주는 그 평강공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글자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남자가 정인이 있을 때 그 정인의 모양새가 자 남자인데 효자다 정인이 있다 엄마가 귀신입니다. 그래서 1번은 편제격의 내 사주에 편제격 여자를 만나서 편제상황에서 편제격 여자를 만나서 일단 결혼해서 탈출을 하는 겁니다. 뭐 다음 이혼하든 마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그것이 아니면 탈출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머니랑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주 보지를 마세요. 통화도 하지 마세요. 톡도 하지 마세요. 오면 예 뭐 전화 1분 안에 20-30초 하나 끝내고 톡 오면 예 알겠습니다. 바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하니까 효자지. 그러니까 당신 인생이 절대 안 풀려요. 재성이 있어도 절대 못 써요. 그 쟤는 아무 쓸모가 없는 쟤거든요. 정인이 재성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런 걸 써야 되는데 그거 못 잡죠. 왜? 본인이 정인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여자를 고르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거든요. 본인이.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만약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본인은 인성의 여자를 찾는 겁니다. 나를 챙겨주고 뒷바라지고 주고 아침에 밥 챙겨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 해주고 저녁에 오면 뭐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건네주고 내가 힘들어하면 저녁에 앉아가지고 뭐 대충 반찬이나 차려가지고 뭐 도닥도닥 해가지고 소주잔 같이 기울여주고 나랑
그런 사람은 찾거든요. 뭐 밤에 부부관계 가질 때도 내가 원하는 거 다 서비스 다 해주고, 뭐 내가 힘들다면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뭐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도 해주고, 그런 거 원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 여자를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다고, 나한테 맞아줄 사람. 그게 뭔지 아세요? 똥차비 하다 쓰레기차 바치는 거예요. 엄마 정인 피하니까 여자 10,000원을 정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습. 시진핑 할 때, 습진핑 할 때 그 습. 이 습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효자인데 딱 효자면 딱 보거든요. 거의 어렵다고 봐요. 할 수 있습니까? 셋째는요,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말인데 저는 해드립니다. 어머니가 데드해야 돼요. 그래야 당신 운이 풀립니다. 어머니가 데드해야 풀립니다. 사실은 제일 좋아요. 이런 사주 중에 자식이 잘 풀린 케이스가 뭐냐면, 어머니가 어떤 재성이 갑자기 확 들어왔을 때,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재성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가 또 내가 자식이 효도함 해볼래 했는데 돌아가시는 경우. 효도의 기회를 놓쳤을 때. 사실은 효도의 기회를 놓쳤을 때 이 남자는 잘 됩니다. 그런데 효도의 기회를 갖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정말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자, 또 대놓고 이거는 심한 경우는요. 당신 어머니 돌아가셔야 된다. 안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것도 안 된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의 사람들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돌려 별이야기 다 해주는 겁니다. 돌려 별이야기 다 해줍니다. 원래 1번은요. 1번은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냐는. 그래서 자꾸 이런 사주 막 물어보고, 엄마 살아계시나? 이것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살아계시나?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그 다음에 방법을 찾는 거죠. 대원 뭐 혹시 요때 여자 안 만났었나? 요때 여자 없었나? 여자 사귀었다. 결혼을 그때 결혼 안 했나? 대부분 뭔지 아세요? 이 여자가 분명히 우리 어머니한테 못할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잘할 며느리를 찾는 거죠. 그 보세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배우자가 편제격일 겁니다. 편제격. 그러니까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 딱 들어오면서 그래서 재혼 때문에 인생 쳐내는 거죠. 정인을 쳐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저 사람은 있잖아요. 52세인데 결혼했다는 말이잖아요. 저 사람은 느끼지만 이제 몸이 풀리는 겁니다. 그 배우자 때문에. 왜? 어머니가 앞길을 막고 있는 똥차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똥차라 해야 되나? 그냥 저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그냥 뒤에 이만한 짐을 끌고 계속 달리고 있는 차가 속력이 납니까? 그걸 누가 끊어주냐고요? 커팅을 누가 해주나? 편제, 결혼, 끊어내고. 그럼 휙 달리는 거. 원래 잘 달리는 차니까. 잘 달릴 수 있는 차니까. 그게 재성과 인성의 참 오묘한 조화입니다. 여자분들은 잘 보세요. 내 사주. 아들 있는 분을 잘 보세요. 내 사주가, 이거 아들을 앞길을 막는 건지 아닌 건지.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 왜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삶의 수명이 길어지고, 이제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 내가 자식 앞길을 막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사회심리학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정확하기 때문에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깝깝합니다. 이런 사주 보고 있으면 사는 게 보이는데. 네. 저분은 좋은 케이스죠. 결혼 전날. 그러니까 딱 얼마나 정말 멋진 대서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어떤 스펙타클한 사건들이잖아요. 왜냐? 내가 그동안 결혼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결혼을 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어쨌든 내가 완으로 만나가지고 효도함 해볼라 하는데 엄마는 됐어. 이제 그동안 잘했어. 이제 내 너랑 즐거워. 그동안 고마웠어. 그냥 너희 둘이 잘 살아. 나는 짐이 되지 않을게. 내가 갈게. 빠이빠이. 아주 아름다운 서사가 일어난 겁니다. 물론 결혼 전날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이면에 있는 에너지 흐름은 정말 매끄럽게 잘 된 겁니다. 결혼 전날 안녕 내 갈게. 너의 결혼을 방해하지 않으마. 너희 둘이 잘 살아. 안녕 나는 간다. 그동안 사랑했어. 고마웠어. 간 겁니다. 예, 그게 명리학입니다. 그게 사주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 사주를 보면 그 사람들 삶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예,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효자이고 정인이 있을 때는 귀신은 그 존재가 실제로 나의 마더다, 엄마야. 나의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신 게 제일 좋아요. 1번이 사실 어머니 돌아가셔야 가야 되는데, 그거 뭐 있는 사람은 죽으라 할 수도 없고, 엄마가 어떻게 할 겁니까? 엄마가 열심히 운동하고 살고 있으면, 골골골거리면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이 더 문제예요. 지금 시대. 수명이 더 길어지니까 내 팔자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그걸 어떻게 사람이, 저는 돌아가셔야 된다고, 돌아가신 게 제 1번이나 말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들 그거 못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탈출 1번, 편집계 기자를 구해서 탈출해라. 편집계 기자 만나면 반드시 고부 간의 갈등을 만들면서 깨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편집계 기자의 위용입니다. 편집계 기자는 정인을 탁 끊어버릴 수 있어요. 유일합니다. 유일. 정제는 어려워요. 치고받고 찌지고 아니면 본인이 멀리 갔어요. 본인이 멀리 갔어요. 본인이 멀리 갔어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효자인데 정인이다. 내 팔자가 효자인데 정인이다. 아니면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아, 내가 자식에게 정인격이 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뭔가 자꾸 뭔가 늦어지고 있다. 양쪽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방법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계속 그래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결혼을 못해요. 유일하게 결혼을 하지 않으면 탈출구가 없어요. 결혼 안 하면 탈출구가 없어요. 근데 결혼을 못해요. 아이러니죠. 결혼 안 하면 탈출구가 없는데 결혼을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런 경우는 다른 데 잘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효자고 정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인이니까 얼마나 사람 반듯하죠.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정인이니까 엉덩이로 살아오면서 인상 아닙니까? 제가 공무원, 구급 공무원 여자들 전부 인성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엉덩이 펑퍼시만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정인격의 공부는 그겁니다. 정인격의 공부는 머리가 좋아서 하는 공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주에 다 있어요. 사주 명리학 보면 암기력이 좋은, 독해력이 좋은 경우, 응용력이 좋은 경우, 아니면 이해력이 좋은 경우, 과학적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 제가 원래 하려고 준비했던 주제 있는데 왜 똑똑한 부모들 사이에서 왜 자폐아들이 많이 생길까? 그거 사주팔자 때문에 그래요. 뭘 할래는 계속 까먹고 있어, 이거. 나경원 이거 대표적인 예잖아요.